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자연에 대한 자연관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박사님이 오래전서부터 이제 네팔 이런 쪽 많이 가시고 물론 이제 의료 봉사 이렇게도 가시기도 하셨지만 거기서 오는 우수한 자연, 그다음에 박사님이 캠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여태껏 이렇게 경험해 오시면서 그 박사님 안에 계시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먼저 생긴 거죠. 네. 우리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입고 사는 거예요. 네. 순서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방법을 보면 자연 친화적인 것보다는 자연 파괴적인 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또 개발론자들이 얘기 들어보면 인구도 자꾸 팽창하고 그러니까 그 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먼저 자연이 파괴가 돼야 개발이 되는 그런 모순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또 말로는 너무 쉬워요. 네. 그걸 조화롭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조화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가면 우선 그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던 많은 동식물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이 지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오남용된다는 네. 생각이 오남용. 들어요. 네. 지금 이렇게 뭐 발달돼 가는 걸 어느 한쪽을 편들기도 참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자연을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구는 팽창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조화롭게 한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데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장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것을 한국에 와서 그 교보 문고 있죠. 네. 라문지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난 우연히 가서 봤는데 산장 설계를 한 거를 자세히 보니까 예. 이거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두고 그 틈새에다가 산장을 어떻게 들어앉히는가 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 참 대단한 거다. 그 다음에 유럽을 여행할 길이 있어가지고 알프스만 쭉 다녀본 적이 있어. 산장을. 가보니까 그때 설계한 게 이제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그 중요한 그 꽃이 군락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낼 것 같아. 예. 얼마간의 그거는 파괴가 돼야 돼.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군락이 있다면 길을 이렇게 가가지고 군락을 돌아서 좀 멀지만은 돌아서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산장은 자연이 있는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산장에 가보면 털을 미리 닦아요. 예. 예. 그러니까 털을 닦자면 거기에 섰던 나무 같은 것도 다 잘라야 되고 땅도 다져야 되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네. 그 언젠가 텔레비 보니까 뭐 길 낸다고 오래된 나무도 뭐 다 자르고 그랬다 하면서 한번 보도가 나오는데 길을 닦자면 결국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길을 피하자니까 나무가 없는 데는 없고 이러면 또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런 건 전문가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파괴를 최소화하고 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자연주의지 싶어. 네. 요즘 왜 이런 게 화두가 되는가 하면 개발이라고 하는 타이틀 앞에 항상 이게 환경단체와 개발업자 간에 충돌이 되잖아요. 그 엔데믹 시대에서 여행들 가보면은요. 지자체마다 다 케이블카, 그다음에 바다 쪽에 뭐 데크로 해서 정말 경관이나 볼 수 있는 걸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거는 참 좋으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알프스 그 지역의 산장 이거는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늦더라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혜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그것을 수용을 하고 타협을 하느냐, 이 접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환경론자나 개발업자나 사용자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좀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의 그 시간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한국 그 근대사에서 보면은 너무나 급성장에 인해서 어떤 문화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사실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철저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명한 건축 그 프리커상 이런 거 받는 걸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위대한 건축 디자이너나 이런 그 예술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정말 잘 수용을 하고 그런 기다려주는 시간과 타협해주는 거를 잘 됐을 때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한쪽에서는 무조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한쪽에서는 무조건 개발하는데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는 이런 논리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인간 삶에서 자연에 대한 혜택과 고마움 이런 거를 조금 더 느끼고 깊이 이렇게 하면서 개발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바라만 보던 걸 직접 누리기도 하는 이런 환경을 저희들이 잘 취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자연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개발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면 평행선이,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자면 타협이 돼야 돼요. 자연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요만큼은 파괴가 돼야 된다. 그런 것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래 뿌리면 도출해낼 수 있는 최대 공약수가 없어요. 그러나 쉬운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도로 하나 내는데 도롱뇽 사건이 그 스님이 스님 죽어도 안 된다. 그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기엔 그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도롱뇽 하나 가지고는 모자래. 차라리 도롱뇽 희귀종으로 만들어 거기 서식하지 말고 다른 데 또 서식지를 만들어주면 그것도 타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발표는 안 됐지만은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오르고 해서 공사하는 쪽에서는 손해 엄청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 한동안 내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보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은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공청회가 열렸어요. 내가 이제 한국산악회 대표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이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제 이쪽에서는 케이블카를 놔야 될 사람은 왜 필요한가 하는 논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 논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자연을 어떻게 하면 최소로 하고 그랬냐.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막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그런 식이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케이블카를 넣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노인들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시기겠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제시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좀 더 발달하거든 하자. 하도 우리가 빨리빨리 여기에 이제 매몰돼 있으니까 좀 천천히 설계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게 가까울 때 우리가 하자. 이제 이런 논리를 하나. 다른 거는 내놓을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쨌든 그런 논리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물었어. 이 케이블카를 놓자면 모델이 있을 건데 어떤 모델을 갖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 알프스에 있는 필라투스에 가면 이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걸 모델로 한다고 이랬다고. 근데 이제 제시한 거 보니까 북한산 어디는 뭐 짠디를 깔고 어디는 무슨 나무를 심고 뭐 인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필라투스 가봤느냐 그래서 나는 가봤거든. 안 가봤다 이거. 그래서 내가 기선을 잡았어. 나는 가봤는데 필라투스 모델 가지고는 북한산을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필라투스는 그게 나무가 많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바위가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
바위 좀 있는데 그런데 인조 잔디를 깐다고 돼 있어요. 인공적으로 네. 잔디를 조성해서 뭐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내가 그건 좀 가보고 필라토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카는 뭐 몽블랑에도 있고 뭐 많다고 그걸 다 한번 조사해가지고 그게 단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 이런 걸 천천히 우리가 연구를 해서 후발자니까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중지시켰어요. 중지시켰는데 지금 내 생각은 케이블카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난개발하려고 했던 거. 그렇죠. 그다음에는 개발 기술이 사실은 그때는 모자랐어. 그다음에 내가 이 말은 하기가 좀 뭐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케이블카를 놓는 데는 반드시 배후가 있어요. 누가 한다는 거 정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창한 뭐 토론회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못마땅했어.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또 기술도 이만큼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때처럼 극렬히 반대할 그런 소지는 없고 타협을 해야 되겠다는. 나도 좀 양보를 하고 시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최대한 자연을 훼손을 적게 하는 그런 걸로 가고 그렇게 자꾸 발달이 돼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월이라는 거는 앞으로 나가지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는 거는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케이블카뿐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도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즐길 수 있는 기간도 좀 줘야 돼요. 하나 만들어 놓고 금방 모델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따라가기 바쁘고 따라가다면 비용이 드는 건데. 그래서 돈은 많이 벌지도 모르지만은 더 고달파 행복감을 느끼지. 행복감이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네. 저는 북한산에 왜 케이블카가 없었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박사님의 그 정말 지혜로운 그 대안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물론 이제 박사님이 항상 이렇게 정신의학적으로 타협하고 조율하고 방법적인 걸 많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대상은 자연이라고 펼쳐 나갔지만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집단들이 이 자연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런 거는 그 이면에 깔려진 인간들의 철저한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항상 자연이 훼손당하고 결국은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괴롭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지혜를 얻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한데 예.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사는 거예요. 네. 자연이 살지 못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명확하잖아요. 가장 일차원적인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다른 추상적인 거에 다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편의성에만 편리한 데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박사님께 자연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박사님께서 정말 가장 간결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연이 살아야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 말씀을 주셔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